자, 오늘은 좋아 보이는 알트코인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9월 7일 날에 리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9월 7일 이후에 한 76% 이상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 리플에 대해서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년선을 보시면 이 1년선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빨간 색깔이 1년선인데, 1년선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위에서 안착을 못했더라도 뚫긴 뚫었죠. 이 부분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락 직전에 1년선 부근에서 1년선 부근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뚫었던 저항 맞고 떨어졌던 라인을 이제는 뚫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뚫는 것이, 이제 1년선을 뚫는 것을 이제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년선과 2년선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거고, 6개월 선이나 뭐 60일선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들도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일봉상으로 이 1년선을 뚫는 것은 진짜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4시간 봉상으로도 지금 4시간 봉상 이게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4시간 봉상으로 4시간 봉상으로 21선에서 21선에서 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21선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빠르게 잡으실 분들은 5일선 터치나 5일선 밑에서 줍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5일선이나 아니면 21선에서 주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21선이 깨지면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하게 타야 되고, 그리고 일단 차트 관점부터 먼저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으로 이 피보나치 수치를 찍으면, 고점과 저점을 찍으면 실제로 이 피보나치가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딱 저의 448일선이자 이 검은 색깔이 이게 2년선이거든요. 여기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딱 맞물리죠. 그래서 제가 쓰는 이평선들이 진짜 소름적인 게, 제가 제 이평선을 쓰시면 피보나치도 사실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증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거를 보고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만약에 리플을 매매를 한다고 치면요, 일단 여기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여기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꼬라박는 입장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리고, 리플이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매집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처음에 뚫었던 거는 좀 가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한 2번, 3번씩으로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갈 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주어야 되는지, 지금은 선물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만약에 지금 당장 주우실 분들은 4시간 봉상 주어도 되는데, 지금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저라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 같으면 1년선을 이게 어쨌든 간에 뚫어줬긴 했지만 안착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안착을 주고 난 다음에 선물이나 현물로 위에 안착 여부를, 하루나 이틀을 안착 여부를 보고 여기서 타셔도 안 늦습니다. 안 늦고, 근데 거의 보통 제 매매 노하우상, 경험상 한번 이렇게 뚫어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이 18.8K, 9K 뭐 이렇게 19K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그죠? 이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평선들이, 빨간색 이 1년선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서 부근에서 이렇게 뚫고 가는 거지, 지금 당장은 갈만한 소재는 제 입장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1년선 부근, 지금 현재 224일선 0. 지금 부근이 0.5112거든요. 0.5112를 최대한 가깝게 타셔서 숏 타점으로 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안착을 하더라도 롱으로 현물이든 선물이든 롱으로 타셔도 충분히 그 맨징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확률적으로 제 매매상 이걸 한번 첫 번째 도달했을 때는 첫 번째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개불장 아닌 이상으로는. 그래서 이 시도를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시도 때 이후에 가려면 가지. 예. 이게 첫 번째 시도 때는 좀 공짜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1년선이자 224일선 근접하게 지금 보시면 1년선 근접하게 타시면 어떻게든 지금 익절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냐면 지금 21선들이나 61선이나 111선들이 못 올라오고 있어.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거기서 숏을 잡았으면 익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올라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이 말고 21선이나 61선을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상승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쇼타점을 0.5112에 주우시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때 얘기를 들었죠. 9월 7일 영상에서 18.6K 비트코인 할 때 제가 리플을 좀 관심 있게 봐라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위프트 2.0 옛날에 이제 베리시볼트가 이제 2016년도 때 이제 리플이 이제 스위프트를 스위프트가 뭐냐면 국제은행 간의 이제 통신 협회인데, 이제 국제은행 간의 통신 협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얘가 좀 예측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리플 같은 경우도 좀 유심 있게 좀 봐라.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18.6K 때 현재 주어야 되는 이유, 안 보면 손해입니다라고 했지만 정말 손해였죠. 그 이후에 8월 7일 날에 제가 9월 7일 날에 얘기 들었는데 9월 7일 날이 딱 저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저점을 찍고 바로 하루 뒤에 상승을 하고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절대 평단 안 오고 그 이상으로, 아까 처음에 인트로 때 얘기 드렸던 부분에서 76% 이상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78%.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도 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피보나치로 찍었을 때도 저점과 고점을 찍었을 때 제 이평선 448일선이나 피보나치 수치로 1.618까지 상승할 수 있는 레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피보나치에 나오기 때문에 뭐 618 부분이거나 뭐 382 부분까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눌림을 주고 난 다음에, 결코 이게 눌림을 주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상승 이게 첫 번째를 못 뚫잖아요. 그렇지만은 피보나치 수치로 봐가지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딱 찍어요. 찍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눌림을 줄지, 이게 21선들이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캔들이 이렇게 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눌림에 잡아봐도 되고, 그래서 아마도 막 어디까지 숏을 봐야 되냐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잠시만요. 이 피보나치로 봤을 때 뭐 최대 뭐 0.4081이나 아니면 0.4658 그 부분까지 눌림이 올 수도 있다. 최대 0.4까지 뭐 올 수도 있다. 결코 0.4까지 0.4081까지 오더라도 이것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반틈까지는 내려온다. 무조건 조정은, 여러분들 저도 이것도 노하우인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는 거는 개미들의 생각이고, 어느 정도 이 장대 양봉의 반 정도의 이제 반 정도까지 조정을 맞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치를 봤을 때 그 정도만한 수치다. 그리고 왜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게리 갠슬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제가 영상을 아마 보여드릴게요. 소송 한참 전에 2018년도에 MIT에서 리플을 까다가 XRP가 증권이냐는 질문에 법률 교수 전문가로서 본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게 게리 갠슬러거든요. 지금 현재 SEC랑
리플이 싸우고 있죠. 무슨 문제로?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그 SEC 위원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 학생들에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 입장 발표 전에 1.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다. 2. 법원에서 규제의 간용이 있을 것이며, 실제로 규제의 간용이 SEC에서 재판을 걸었죠. 소송을 걸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의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romoting it as such. But it will be settled in some court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어느 시점에 어떤 법원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at some point in time, and there might be 그리고 규제 간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regulatory forbearance, and maybe there'll be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게리 갠슬러가 리플의 소송 반대편인 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왜 리플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여기서 명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리플이란 코인은 제가 어떻게 보면 1억으로 10억까지 먹을 수 있는 아주 먹었던 그런 코인이고, 조금 그래서 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알트 코인들 중에서는 충분하게 리플이 좀 많이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인 소송인 문제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 폐지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리플 거래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아마도 나중에 이 뭐 재판의 결과를 떠나서, 아니면 리플이 이기면, 만약에 게리 갠슬러가 지금 SEC거든요. SEC랑 지금 리플 재단이랑 리플 랩스랑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SEC 위원장이 됐거든요. 좀 아이러니하게, 그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그 질문에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나온다면, 거기서 리플은 당연하게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당연하게 상장되어 있어야 된 애가 코인베이스에 재상장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또 호재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 리플만큼 대단하게 좋은 코인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럴 마케팅이 잘 된 코인이 도지 다음으로 리플이 아닐까. 이 소송이 꽤나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대비해서 메이저 코인들 대비해서 종거점을 못 간 친구들 중에 리플이 제가 알기로는 리플만 못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원까지. 리플은 1,600원까지만 갔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비해서 엄청난 폭발력이 남아있다. 매집 기간이 그만큼 길면 길수록.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고, 오늘 비트코인이 이 브리핑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리플의 코인 대해서도 아까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